책을 번역을 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서 작가님이 어떤 느낌으로 번역을 하셨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2009년에 책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에 나온 책이고 제가 번역에 착수한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인데 저는 번역이라는 것은 문장을 옮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작가가 그 인물들을 통해서 표현하고자 했던 것들을 문화적 맥락에 맞게 잘 옮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생생한 인물들을 이렇게 한국을 배경으로 구도를 한번 잡아본 다음에 이 정도면 상당히 재밌는 이야기인데 충분히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했고 읽을 때 저도 이제 몰입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나게 번역을 하다가 또 막혔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됐던 것입니다. 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의 거의 대부분의 인물과 그런 거 등장합니다. 닉과 개츠비, 톰과 데이지, 그리고 톰에게 정보가 있다는 것이 전화가 옴으로써 5번째 방문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알려집니다. 여러 인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아서요. 특히 파티 장면 같은 경우는 더 그렇죠. 혼란스럽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1장에서 충분히 어떤 갈등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망, 낭만적 인생관이야말로 그가 가진 탁월한 천부적인 재능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인생관이 재능이라는 것,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인생관은 인생관인데 그게 그 사람의 재능이고 그게 그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잘 상상이 안 간다면 이분의 얼굴을 떠올려보면 그렇구나. 오직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 여성이고 재치 있는 말, 독특한 말, 튀는 말들을 하면서 언제나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싶어하는 애정 부족의 그런 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여성들의 특징은 너무나 과장법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네가 제일 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엉뚱한 얘기도 하죠. 너를 보면 장미가 생각나서 닉이 뜬금없어 하지 이게 왜 뜬금포냐. 남자 보고 무슨 널 보면 장미가 생각나서 뭔 장미. 그렇지만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일단 주의를 끌었고 튀었고 어쨌든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닉이 황당해하는데 데이지의 캐릭터 이런 캐릭터죠. 네. 이런 얘기 할 법한 여성입니다. 아이러니와 복선들이 계속해서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년 내내 그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되면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그러거든 이라고 하는데 이 문장은 평범한 문장이지만 대단한 아이러니를 감추고 있고요. 그 뒤에 복선을 감추고 있습니다. 뭐냐면 뒤에 나오게 되지만 데이지는 개츠비랑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개츠비가 장교로 1차 대전에 참전을 하는데 그 개츠비를 계속 기다립니다. 계속 기다리지만 나중에는 기다린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톰 뷰캐넌에게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의미심장하고 절묘한 표현입니다. 1년 내내 그날을 기다리다가 막상 그날이 오면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그래.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나중에 데이지가 어떤 행동을 맨 뒤에 하게 되느냐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개츠비란 인물은 또 어떻게 제시되는가? 이것은 또 중요한데요. 사람들이 저도 그랬고 처음 읽었을 때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니까 개츠비가 시작하자마자 안녕하세요 저는 개츠비입니다 이러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도대체 어떤 놈인지 계속해서 봐도 찔끔찔끔 나오면서 잘 보여주지 않고 끝났을 때조차도 독자들은 개츠비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소설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어떤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꾸 어긋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소설이 잘 구축되어 있을수록 중심을 찾기가 힘듭니다. 독자와 작가가 그 게임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위대한 개츠비는 중심을 찾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 읽고 나서도 뭐에 대한 얘기는 잘 모르겠고 특히 개츠비란 이놈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위험한 인물, 중요한 인물들은 천천히 제시되고 조심스럽게 제시되는데 피츠제럴드 역시 개츠비를 조심스럽게 제시합니다. 1920년대의 독자나 1920년대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The Great Gatsby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마술사로서의 개츠비입니다. 왜 마술사의 느낌이 나게 했을까요? 신비롭기 때문이죠.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츠비를 끝까지 분명하게 제시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그 환상 속에서 속였어요. 자기가 무슨 비렐름 황제의 사촌이다, 뭐다, 악마와 무슨 친구다 이런 식의 엄청난 루머로 자기를 포장했죠. 그 모든 마술을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데이지 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이 되면 데이지가 와서
개츠비랑 자요. 개츠비네 집에서 자기 시작하면 파티 없어져요. 파티는 더 이상 없고 요리사는 해고하고 개츠비랑 데이지랑 거기서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수많은 파티. 말하자면 개츠비의 마술은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개츠비는 파멸하게 되죠. 서서히 파멸로 걸어 들어가게 됩니다. 기자가 나타나고 취재하게 되고 제럴드는 어떤 환상을 쌓아 올린 인간, 환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면, 즉 개츠비의 무모함에 주목했다고 생각해요. 잘난 개츠비가 아니고 위인전이 아니잖아요. 소설이라는 것에서 한 인간이 자기 한 남자가 특히 자기 안에 강력한 욕망을 가지고 어떤 것에 도전하고 정말 그 obsessed with라고 아까 딱 보여주잖아요. 정말 강박적으로 집착하는 한 인간들을 보여주면 우리는 그런 인물을 보고 새로운 형태의 타인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진심에 무슨 일을 하시나요? 예전 일상을 좀 김영하 작가님의 그 위대한 개츠비를 이 소설가 입장에서 아닌 한 명의 독자 입장에서 봐가지고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을 이렇게 앞에서 뵙는 것도 굉장히 영광스러운데 김영하 작가님의 그 생생한 목소리를 그것도 김영하 작가님의 이 생각을 직접 들으니까 아주 그냥 뇌리에 팍팍 박히는 게 아주 굉장히 좋았습니다. 김영하 작가를 평소에 되게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되게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 말씀도 정말 너무 잘하시고 표현이 말 그대로 작가분이셔서 그런지 되게 정확하고 적확한 표현으로 묘사를 해주셔서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I really enjoyed Kim Young-ha's talk today about The Great Gatsby. Actually, I didn't know a lot about The Great Gatsby, but it was really interesting, especially when he talked about the title of The Great Gatsby, because I didn't know the story behind it related to The Great Houdini. And also because I want to become a translator in the future, I really enjoyed his mentioning about his how he translated the book and some of the difficulties and that. Yes. 독자들이 이 책이 그동안 뭐 세계 명작이고 또 고전이라는 거에 너무 짓눌려서 지금 되게 어렵게 생각하시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 소설은 사실은 사랑 이야기고 그런 면에서 즐기면서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그 주눅들거나 먹지 않고 그냥 재밌는 한 편의 이야기다. 아주 촘촘하게 물론 잘 쓰여졌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독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